11월 5일 한국 증시의 검은 수요일이 터졌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6% 폭락하며 3,9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도 900선 아래로 4% 이상 하락했어요. 코스피가 3,867까지 추락. 한국 거래소는 급락을 막기 위해 코스피, 코스닥 동시에 사이드카를 발동했죠.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이 5% 이상 급락할 때 매도 주문을 잠시 멈춰 패닉스를 막는 장치예요. 코스피는 7개월 만에, 코스닥은 15개월 만에 발동됐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미국발 AI 버블 논란 때문이에요. 펠런티어,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AI 종목 위급 등 후 실적 발표와 함께 동시에 급락, 글로벌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고 외국인은 한국 주식 1조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6원 돌파, 외국인 환차손 우려까지 더해져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졌죠. 투자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하루, 바로 검은 수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주도 없이 신축 아파트처럼 싹 바뀌는 리모델링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90년대 후반 지어진 아파트들 재건축가 안 되고 기존 리모델링도 돈이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첨대건설의 더 뉴하우스 프로젝트입니다. 집은 안 비우고 단지 외관, 주차장, 조경, 커뮤니티 시설까지 제 아파트처럼 싹 다 바꿔주는 거예요. 1억 원 미만으로 가능하다니 솔깃하죠. 기존 방식은 이사도 하고 철거도 해야 했는데 이건 이주 없이 절차도 간단하게 2년 안에 끝. 무려 주민 67%만 동의하면 바로 추진 가능하대요. 주차 공간 부족하다고요? 로봇 주차 시스템으로 공간을 최대 30%까지 늘려준다고 합니다. 단점 층고나 구조는 못 바꿔요. 그래도 이 정도면 대박이죠. 실제로 적용된 곳은 서울 상정동 힐스테이트 2단지 18년 된 아파트가 신축급 우회관 플러스 스마트 시스템으로 바뀌는 중. 삼성 물산도 넥스트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재건축 어렵다면 리모델링이 미래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한도 다 찼다. 여러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한도에 거의 다다른 거 알고 계셨나요? 2025년 11월 기준 무려 자산의 17.5%가 국내 주식에 투자됐어요. 이 수치는 원래 목표치인 14.9%를 훌쩍 넘긴 건데요. 허용 가능한 최대치 17.9%에 거의 딱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대형 우량주가 급등하면서 비중이 빠르게 늘었어요. 지금부터입니다. 더 이상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추가 매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 코스피가 4,300 넘으면 비중 상한선 초과 국민연금 매도 리밸런싱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매도 압력 생기고 코스피의 단기 조정 가능성까지. 국민연금 단순 투자기관이 아닙니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손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전략의 유연성과 시장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에요. 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전략을 바꿀지 우린 계속 지켜봐야겠죠. 요즘 환율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갑자기 1,500원 갈 수도 있다는데 이유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미국 고용 불안 때문이에요. 최근 미국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발표했어요.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하려고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고 있는 거죠. 이럴 땐 원화처럼 위험자산으로 여겨지는 통화는 가치가 떨어져요.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몰리던 외국인들이 사익 실현을 시작하면서 5일 연속 순매도 중이에요. 이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꾸니 환율이 더 오르게 되죠. 셋째, 구조적인 원화 약세 흐름이에요. 요즘 개인 투자자들도 기업들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럴수록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하니까 달러 수요가 많아져요. 결과적으로 환율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넷째, 정부의 대미 투자도 한몫해요. 내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외환 보유액에서 나가게 돼요. 즉, 우리나라에 남은 달러가 줄어들고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결론은 일시적 이슈도 있지만 이미 구조적으로 고환율 시대에 진입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에요. 단기적으로는 1,480원, 길게 보면 1,500원도 갈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환율이 오르면 여행, 유학, 수입 물가까지 영향받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이 환전 타이밍인지 잘 고민해야 할 때예요. 핵심 요약, 미국 경기 불안, 외국인 자금 이탈, 구조적 달러 수요 증가, 정부 해외 투자까지 겹쳐 환율 상승, 일시적 아닌 장기 트렌드. 요즘 부동산 카페에서 난리난 이슈, 바로 토지 거래 허가제 때문인데요.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용지 사려면 실거주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같은 법인데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어디는 재직증명서 내라고 하고 어디는 주민등록등본만 내도 오케이. 예를 들어 용인 수지구청은 성남, 수원, 화성 같은 인접시군에 살아야 하고 살 이유를 증명하려면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까지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자 난리 났습니다. 거주자유 침해 아니냐는 항의 폭주. 결국 수지구청은 슬쩍 관련 문구 삭제. 반면 성남 분당구청이나 서울자치구들은 이유만 타당하면 허가해 줄게요. 딱히 서류 안 따져요. 국토부도 이제서야 부랴부랴 가이드라인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법은 있는데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거죠. 이러면 허가받는 것도 운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30억 로또라고 불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하지만 아무나 살 수 없는 이유 들어보면 놀라실 겁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최대 27억 원이지만 인근 시세는 무려 65억 원. 무조건 시세 차익이 보장된 꿈의 로또죠. 그런데 문제는 돈. 대출이 사실상 2억 원밖에 안 나옵니다. 중도금 대출 받으면 잔금 대출 한도는 딱 2억. 나머지는 현금으로. 그뿐만 아니라 대출 받으면 전세도 못 놓습니다. 현금 부자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라는 소리죠. 집값 오른다고 좋아했더니 이젠 집을 사도 들어가 살아야 하고 전세 놓을 수도 없는 현실. 결국 이 로또는 현금 부자 전용 티켓. 중산층은 그림의 떡이 된 셈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주택 시장일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나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더 살 수도 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원래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비율만큼만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그 비율이 바로 14.9%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17% 넘게 주식을 산 상태예요. 이제 더 못 사는 거 아닌가 싶지만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게 TAA,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는 제도예요. 어렵죠? 쉽게 말하면 상황 봐서 조금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이상용 카드 같은 거예요. 이걸 쓰면 최대 19.9%까지 무려 30조 원어치 주식을 더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증시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국민연금이 또 살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정말 경제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계산일까요? 너무 많이 사면 오히려 시장에 거품이 생길 수도 있어서 걱정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죠. 정부 규제가 너무 강해서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몸짓몸짓.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금이 오히려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찬스일 수 있다고 말해요. 특히 내년 5월 전까지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왜냐고요? 지금은 세금이 잠깐 낮아진 상태인데 내년 5월이 지나면 양도세 폭탄이 다시 시작되거든요. 2주택자는 세금 20% 더, 3주택자는 30%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팔려면 지금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무리하게 뛰어들지 말고 자금 계획 잘 세우고 급매 나오면 딱 잡는 전략. 입지, 교통, 가격은 기본이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재개발 아파트나 정매 물건도 지금 눈여겨봐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해요. 내년 상반기 기다린 사람에게 진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흐름 놓치지 말고 꼭 지켜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가 서울 강남도 아니고 울릉도 땅값이 평당 5천만 원? 진짜요. 울릉공항 들어선다니까 땅값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도동리, 사동리 중심가 땅값은 수도권 번화가랑 비슷한 수준. 울릉공항 착공된 2020년부터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 화산섬이라 땅도 적고 투자 열기도 뜨거웠죠. 근데 요즘은 거래 절벽입니다. 거래 건수 3년 만에 70% 급감. 법인도 개인도 손뗀 상황이에요. 관광객 줄고 인구도 역대 최저. 이제 다들 말하죠. 공항 개항 전까진 정체.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땅값은 여전히 어마무시하다는 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주식이 떨어진다? 요즘 같은 시대엔 그 공식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호재일 수도 있다니까요.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치솟았죠. 근데 이게 무조건 악재는 아니에요. 왜냐? 달러가 강한 건 미국이 아직도 금리 높고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신호. 한국 신용 위험은 거의 없고 외국인들이 단기 차익 실현하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진짜 포인트. 고환율은 수출 기업에 유리합니다. 반도체 가격 오르죠? 원화 약세죠? 이 조합이면 기업들 마진이 더 커져요.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즉, 지금은 옛날이랑 달라요. 원화 약세가 뉴 노멀. 외국인 돈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환율 이퀄 악재? 그건 옛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이 아니라 분당에서 무려 26억짜리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00대 2를 넘겼다고요? 이거 실화나고요. 성남 분당구 더샵 분당 TL1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47가구 모집에 4,721명 몰리면서 평균 10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전용 84.69제곱미터 타입은 무려 169대 1까지 나왔고요. 평균 분양가는 25억에서 26억 원대,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분당 신축 공급이 워낙 드물다 보니 수요가 폭발한 거죠. 정자역 초역세권에 네이버, 두산 등 대기업 근처 리모델링 신축 아파트라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첫 사례이기도 해요. 게다가 실거주 의무도 재당첨 제한도 없어서 투자자들도 대거 몰렸다고 합니다. 분당 신축 청약 앞으로 더 뜨거워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남 한복판 수서 1단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니라 분양동만 먼저 재건축한다고요? 수서 1단지는 임대 14동, 분양 7동이 섞인 대규모 혼합단지예요. 하지만 법 적용이 달라 같이 재건축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죠. 그래서 나온 전략이 바로 획지 분할, 임대와 분양을 나눠 분양 아파트만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거예요. 서울시도 분리개발 가능 공식 문구를 넣어 지원 사격 중이고요. 최고 40층, 용적률 230%까지 가능. 분양동만 재건축해도 무려 999가구가 공급됩니다. 매매가도 벌써 꿈틀. 59제곱미터가 반년 사이에 2억 5천이 올랐어요. 수서 1단지, 강남 재건축판도 흔들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년에도 공시가율은 동결된다는데 왜 내 보유세는 확 뛰는 걸까요? 정부가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율을 올해와 똑같이 69%로 동결하기로 발표했어요. 시세 반영률은 4년째 그대로인데 이상하죠? 문제는 올해 서울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올랐다는 거예요. 공시가율은 그대로여도 시세가 오르면 공시가격 자체가 오르니까 결국 보유세도 따라서 껑치용 올라가게 되는 거죠. 서울 강남 3구나 마포, 용산 같은 인기 지역은 보유세가 30에서 40% 이상 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결론, 공시가율 동결이 세금 안정과는 별개라는 사실. 공시가율 동결만 보고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 내년 보유세, 당신의 지갑은 과연 안전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20, 30대가 국민연금에 분노한 진짜 이유 들어보셨나요?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걸 20, 30대가 무려 18년이나 낸다는 거. 반면 50대는 딱 3년만 더 내면 끝이래요. 그럼 많이 내는 20, 30세대가 훨씬 많이 받느냐? 아니죠. 수익비는 오히려 뚝 떨어집니다. 2000년대생 기준으로 기존 제도에선 의익비가 2.18이었는데 개정안 적용하면 1.65로 확 낮아져요. 반면 70년대생은 변화 거의 없고요. 젊은 세대만 손해보고 끝난다? 이건 갈라치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 사이에선 이런 말도 나옵니다. 국민연금? 그냥 폰지 사기 아니야? 믿음 잃은 연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요즘 국회에서 상속세 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에요. 현재는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에게는 5억, 그 외에 일괄 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최근 논의 중인 안에서는 배우자 공제를 10억, 일괄 공제를 7에서 8억으로 올리는 것이 유력합니다. 합치면 약 17에서 18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는 구조죠.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는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논의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여야는 세율 인하는 신중하지만 공제 한도 확대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입니다. 다만 법안 통과 전까지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개편,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야 할 이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에서 진짜 핫한 재개발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송파구 거여 마천 뉴타운입니다. 여긴 서울 강남권 유일의 뉴타운으로 무려 1만 5천 가구가 새롭게 들어서는
초대형 재개발 프로젝트예요. 최근엔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20억 원 신고가를 찍으면서 8개월 만에 4억 원 이상이나 뛰었어요. 와, 대체 무슨 일이야 싶으시죠? 이 지역은 지하철 5호선과 위례선 트램, 그리고 향후 위례 신사선까지 교통 호재가 빵빵하게 터지는 중이에요. 그러니 투자자들도 실수요자들도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죠. 특히 마천 1구역은 기존보다 1,000세대 넘게 늘어난 3,346가구 대단지로 확장 추진 중입니다. 최고 4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 외에도 현대건설, GS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에 참여하면서 브랜드 아파트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아직 저평가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거여, 마천, 지금 주목할 만한 곳입니다. 지금 이곳의 변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청약시장, 현금 많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평균 17억 원 이상, 일부 단지는 25억 원도 넘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제한돼 있어요. 정부의 627, 101호 대책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 25억 원 넘는 단지는 2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결국 20억 이상 현금 없으면 청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도 청약 경쟁률은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반포레미안 트리니원은 청약에 5만 통장 넘게 몰렸습니다. 이유는 시세보다 수억 저렴한 분양가 때문이에요. 이런 구조가 실수요자들의 진입을 막고 청약 통장 가입자도 줄고 있는 현실. 이제는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버크셔에서 웨이가 드디어 알파벳 주식을 신규 편입했습니다. 그 금액만 무려 43억 달러, 한화 약 5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알파벳은 구글과 유튜브의 모회사죠. 올해만 주가가 46% 폭등했는데요. 이유는 바로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실적 때문입니다. 알파벳의 AI 플랫폼 제미니는 검색, 유튜브, 구글 문서 등에 통합되며 광고 수익 구조까지 바꾸고 있고요. 클라우드 부문은 이번 분기 22%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버크셔는 애플 주식을 15% 이상 매도했고 기존 금융, 헬스케어 종목도 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목 교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환의 시그널로 볼 수 있죠. 알파벳은 지금도 여전히 AI, 플랫폼, 클라우드 3박자를 가진 미래 성장주의 대표 주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어디는 1,000원, 어디는 65,000원? 같은 초진인데 무려 65배 차이. 너무 심하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병원 표준 수가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수가제는 진료 항목별로 정해진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는 제도인데요. 사람 병원에선 이미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건강보험도 없고 병원마다 장비나 인력도 달라 모든 병원에 한 번에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동물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내년 하반기엔 도입 가능한 항목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펫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도 결국 병원비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 과연 이번 수가제가 반려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요즘 은행 대출 금리를 보면 신용점수 높은데 왜 금리가 더 비싸지? 이런 말 들으셨을 겁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NH농협은행은 신용점수 601에서 650점이 6.19%, 그런데 600점 이하가 5.98%로 더 낮았습니다.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도 마찬가지였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강화하면서 저신용자 전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일괄적으로 낮춘 것이 영향을 준 겁니다. 즉 일시적으로 통계상 역전 현상이 생겼지만 전체적인 금융정책 방향은 금융 접근성 확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계속되면 금융이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 라는 금융 계급제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70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고 오는 18일엔 주요 금융지주들을 소집해 정책 실천 상황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전셋값, 이젠 정말 감당 안 돼요. 최근 서울 전셋값이 7개월 연속 상승, 무려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은
5억 7천만 원, 작년보다 약 2,600만 원 상승했고 전세 수급 지수도 157.7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다 10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 대책 이후 전세 매물이 확 줄어든 영향인데요. 그만큼 세입자들의 선택지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세 재계약자 10명 중 5명 이상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있고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하죠. 하지만 이 와중에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도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월세 물감 비중은 20%, 한 달 새 3% 넘게 상승했어요. 전세난 그리고 월세화, 서울 주거시장은 지금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연봉 9천만 원 외국인이 125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샀다? 실화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외국인 부동산 거래 438건 중 290건, 무려 절반 이상이 위법 의심 거래였어요. 허위 신고, 편법 증여,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 돈이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거래가 속출했죠. 실제로 연봉 9천만 원 외국인 B씨는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 전액 현금 구매, 해외 사업 소득을 제3국 은행에 숨겨두고 국내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자금 출처? 불명확, 국세청 조사 들어갔어요. 또 어떤 외국인은 외환 반입 신고 없이 환치기로 수억 원 조달. 이건 관세청에 넘겨졌습니다. 정부는 이 중 210건을 세무조사, 수사, 대출 회수 조치까지 진행 중이고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도 예고했어요. 진짜 한국 부동산 시장, 외국인 거래도 이제 눈 뜨고 봐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